예측 모의고사를 목소리 버전으로 올립니다. 그럼 1번부터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 댓글, 좋아요. 1번. 노인에 대한 제도적 보상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국민건강보험. 2. 어버이날. 3. 노인의 날. 4. 공원 입장료 감면. 5. 문화재 지정. 정답은 1.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을 요약해 볼까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제도적 보상이에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은 정치적 보상이고요.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경제적 보상입니다.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기록물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입니다. 2번. 적응력 감소와 신체 조직 능력 감소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노년기의 특성은 몇 번일까요? 1. 비가역적 진행. 2. 면역 능력의 저하. 3. 회복 능력의 저하. 4. 잔존 능력의 저하. 5. 세포의 노화. 정답은 4. 잔존 능력의 저하입니다. 노년기의 신체는 세포가 노화되고 면역 능력이 저하되고 회복 능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쉽게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노력한다고 해서 노화로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해요. 생체 능력을 일상에서는 항상 최고 한도까지 쓰지 않는데요. 최대 능력과 일상에 필요한 능력의 차이를 잔존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능력에서 일상 능력을 뺀 게 잔존 능력이에요. 잔존 능력은 긴급할 때 또는 운동 중에 나타나는데요. 긴급하거나 운동할 때는 평소 일상생활 모습보다 많이 빠르고 큰 힘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3번.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필라테스 수업이 있대요. 수업료도 저렴하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저번에 텔레비전 보시다가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체조냐고 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하던 대로 집 앞 공원이나 슬슬 걸을래. 1. 조심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애착심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외향성의 증가. 정답은 2.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익숙한 습관과 태도, 방법을 고수하고요. 융통성이 없어지고,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을 꺼리고,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저항하는 것을 경직성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의 답을 잘 고르는 비법은 키워드예요. 노년기 심리적 특성에서 기억력, 흥미, 의욕, 적대, 비난, 불면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우울증을 답으로 고르면 되고요. 사회활동 감소, 타인 기피라는 단어가 있으면 내향성을 답으로 고르세요. 망설, 신중, 느림, 중립이라는 키워드는 조심성이 답이고요. 고수, 융통성,
변화, 도전, 새로움을 거림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경직성을 답으로 고르세요. 회상, 해소, 담담, 평온이라는 단어는 회고가 답입니다. 유지, 안도, 안정, 안락, 회상은 애착심이 답이고요. 흔적, 후세, 인정은 유산이 답이고, 신체, 경제, 정신, 사회, 심리, 정서적 의존은 의존성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인정 신청서는 본인과 직계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2. 65세가 넘어야 노인성 질환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한다. 4. 1차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5.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답은 5.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입니다. 인정 신청서는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3등급에 해당해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사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로 기억해두세요. 보험자는 보험사. 5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급여는 무엇일까요? 1. 기타 재난급여. 2. 기타 재가급여. 3. 특별재난급여. 4. 특별현금급여. 5. 특별시설급여. 정답은 4.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급여 문제도 정답을 고르는 팁이 있어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급여라고 하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급여를 서비스로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급여는 서비스예요. 특별현금급여는 특별현금 서비스, 시설급여는 시설 서비스, 재가급여는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특별현금, 시설, 재가. 특별연금 급여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가 있어요. 외울 때는 특별연금 병원 간병특가, 특별연금 병원 간병특가, 특별연금 병원 간병특가. (6번) 다음의 대화에서 제공된 서비스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장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차 한 잔 놓고 조용히 읽는 게 좋았는데 몇 장만 읽어도 힘들어. 재미도 없고.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 방문 간호 서비스. 5. 정서 지원 서비스. 정답은 5.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책 읽어주기, 편지 대필 같은 의사소통 도움, 정서적 지지는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외울 때는 머리, 세수, 양치, 목욕 돕기, 옷, 단장, 식사, 화장실, 체위, 이동, 신체 유지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머리 세치 욕 옷단장 사장 체동 체통 유지. 더 간단히 외울 때는 옷단장 사장 체통 유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쉽게 외워볼까요? 주변 정돈, 세탁, 청소, 취사는 일생 돈세탁 청취, 일생 돈세탁 청취, 일생 돈세탁 청취.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쉽게 외워볼까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개출동 일상 무대, 개출동 일상 무대, 개출동 일상 무대. 7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동의하면 석션, 가래 흡인과 관장은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면 오랜 경력의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3. 대상자가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으면 시설장의 동의를 구한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과 외용약품은 줄 수 있다. 5.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한해서 제공한다. 정답은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과 외용약품은 줄 수 있다입니다. 보호자가 동의해도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고 인지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 대신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겠죠.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상자의 가족이나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상비약품, 외용약품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고 의사 처방 없이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은 상비약품이라고 해요. 노인은 위중하거나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파는 상비약품이라도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하제, 변비약 등을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제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약품은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과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약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품이라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상비약품은 요양보호사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은 의료진의 확인을 받고 사용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관장, 석션, 가래흡인, 유치도뇨관 삽입이 의료행위예요. 요양보호사는 관장, 석션, 도뇨관 삽입 같은 의료행위는 절대 하지 않지만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상비약품과 외용약품은 제공할 수 있어요. (8번) 다음의 내용은 노인의 어떤 권리에 해당할까요? 노인이 원치 않는 어떤 노동도 시켜서는 안 된다.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9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전기. 수도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함. 한여름에 선풍기를 켜지 못하게 함. 신부 전약을 압수해서 복용하지 못하게 함. 은행과 도토리를 주워다가 팔라고 강요함. 1. 경제적 학대. 2. 신체적 학대. 3. 유기. 4. 방임.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2. 신체적 학대입니다.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키거나 심장 관련 약이나 당뇨, 혈압약 등 치료와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을 대상자로부터 단절하는 행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해요. 노인 학대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집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통제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해요. 방치하고, 떠돌게 만들고, 거동이 불편한데 간병을 소홀히 해서 악취를 풍기게 만들거나 욕창과 염증을 발생시키는 것은 방임에 해당돼요.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에 해당합니다. 시험 문제를 잘 읽어보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것을 뺏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고요.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돼요. 돈 문제가 출제되면 경제적 학대일까요? 방임과의 차이는 뭘까요? 쉽게 이해하려면 경제적 학대는 주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받아야 하는 것을 갈취하는 것이고, 방임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노인 학대에서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만들거나 배회하게 만들고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돼요. 10번. 노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1. 경찰서에 알린다. 2. 연륜 있는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3. 계속 주시하며 상황을 관찰한다. 4. 학대자를 조용히 만나서 경고한다. 5.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나서지 않는다. 정답은 1. 경찰서에 알린다입니다. 노인 학대를 목격했다면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11번. 방문할 때마다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1.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2. 큰 소리로 따끔하게 지적한다. 3. 다른 일자리가 생겼다고 둘러대고 그만둔다. 4. 대상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도와주지 않는다. 5.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상담한다.
정답은 5.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상담한다입니다. 12번. 고의적으로 몸을 밀착하며 괴롭히는 대상자에게 적당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단호하게 거부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2. 대상자 앞에 동료 요양보호사를 불러와 함께 조용히 타이른다. 3. 증거를 수집해 두었다가 대상자 가족과 합의한다. 4. 똑같이 대상자를 괴롭히며 트집 잡는다. 5.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껄끄러움으로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정답은 1. 단호하게 거부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대상자가 힘들게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눈다. 3.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공부한다. 4. 적당한 가격대의 물품과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5.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 대상자의 침상 정리 업무부터 한다. 정답은 3.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공부한다입니다. 제가 방문의 원칙은 대상자가 집에 있을 때 업무를 시작한다예요. 만일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14번.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기 위해 했어야 하는 결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요양보호사 기혁 씨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알았지만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게 번거로웠고 주의해서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기혁 씨가 돌보던 대상자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1. 일주일 업무를 쉰다. 2.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3. 증상 회복 후 일주일 동안 음식 조리를 하지 않는다. 4. 치료 전 2일 동안 착용한 의류와 침구를 세탁한다. 5. 착용했던 옷과 물품을 3일간 햇볕에 일광 소독한다. 정답은 2.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는 일주일간 업무를 쉬어야 하고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이 회복되고 나서 2-3일간 음식 조리를 하지 않도록 해요. 머린니에 감염됐을 때는 치료 전 2일 동안 착용한 의류와 침구를 세탁하고요. 옴에 걸렸을 때는 착용했던 옷과 물품을 3일간 햇볕에 일광 소독해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요.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굴 같은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해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증세는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두통, 발열이에요. 독감과 인플루엔자는 같은 말인데요. 갑작스럽게 38도 이상 열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은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해요.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도록 해요. 머리니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감염자와 머리 부위를 접촉하거나 침구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감염되고 머리니는 1년 내내 발생돼요. 증상은 심한 가려움이에요. 치료법은 살충 성분 샴푸로 머리를 감는데 석회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를 하고 고온으로 기계 세탁하도록 해요. 머리니에 감염되기 전 2일 동안 착용한 옷과 침구, 물품을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감염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도 자기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해서 머리니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요. 옷, 침구, 수건과 옷장에 떨어져 있던 이는 이틀 동안 살아서 재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닥과 가구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도록 해요. 외울 때는 2~3도로, 독감 일주일, 밤바르 옴뜨3, 머리니니까 2일, 2~3도로, 독감 일주일, 밤바르 옴뜨3, 머리니니까 2일, 2~3도로, 독감 일주일, 밤바르 옴뜨3, 머리니니까 2일, 2~3도로, 독감 일주일, 밤바르 옴뜨3, 머리니니까 2일. 15번. 다음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몇 번일까요? 그 업체 물품 말고 여기 거 쓰라니까요. 거기는 비싼 거 같은데 비싸도 여기서 파는 게 품질이 좋다니까 그러네. 대상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업체와 통화하는 요양보호사. 대상자한테 소개했으니까 소개비 입금해주세요. 알았어요. 약속대로 10% 현금으로 입금할게요. 1. 제가 센터를 통한 복지용구 구매 이외에는 불법이라 안 됨. 2. 요양보호사는 복지용구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됨. 3.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얻으면 안 됨. 4. 여기저기 복지용구를 소개하고 다니면 안 됨. 5. 현금으로 소개비를 받으면 안 됨. 정답은 3.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얻으면 안 됨입니다.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는 정보를 제공하되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알선하는 것은 안 됩니다. 16번. 요통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지지면을 넓힌다. 2. 몸의 중심을 낮춘다. 3. 물건은 몸에 가깝게 한다. 4. 굽혔던 다리를 펴면서 들어올린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려서 움직인다. 정답은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려서 움직인다가 틀린 답입니다.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조절해야 요통이 예방됩니다. 17번. 대상자가 몸에 감염되었을 때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약은 아침과 밤에 2회씩 바른다. 2. 접촉자는 증상이 있든 없든 치료한다. 3. 목에서 발끝까지 연고를 바른다. 4. 세탁이 어려운 것은 다리미로 다린다. 5. 내의와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정답은 1. 약은 아침과 밤에 2회씩 바른다가 틀린 답입니다. 약은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냅니다. 외울 때는 밤바르옴, 밤바르옴, 밤바르옴. 옴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옴은 옴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고요.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 다음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르는데 밤에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요. 밤에 연고를 바르는 이유는 옴진드기가 밤에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옴에 감염된 사람을 접촉했다면 증상이 있든 없든 모두 동시에 치료해야 하고요.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어두거나 다리미로 다리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로 낭독하는 예측 모의고사 10을 클릭하시면 필기시험의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